윤석열의 패밀리 안에서 사실은 이제 범죄 공동체인데 그 범죄 공동체 안에서 하수인들을 갖다가 공천 때 심어놓은 거거든요. 윤석열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춰달라. 뭐 자기가 독립운동했습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본인이 한 행동은요. 국민을 향해 총구리를 들이댄 거예요. 본인이 내란에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그런 혐의를 받는 그러면 성공하면 어땠을 겁니까? 그럼 성공했으면 치양했겠네요.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거부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법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성경은 읽으면서 세상법을 안 지키는 저 모순. 참 정말 하나님도 노하시지 않을까. 국민을 진짜 얕잡아 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이 사람들 진짜 돌았나? 송원석이라는 사람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저분이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인트도 까거든요. 실제로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특검이요. 계엄 내란 관련된 사람들을 다 조사하면서 지금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방해한 사람들. 계엄을 해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막아보려고 했던 국힘당의 의원들을 향해서 지금 본격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이 자들 해야죠. 중요하게 지금 그거를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거 그것도 내란 아닙니까? 윤석열이 그걸 믿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때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쳤나? 왜? 적어도 친이 쿠데타를 할 때는 자기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당이 과반이 되거나 아니면은 조금 여당이 적더라도 그동안에 포섭을 해가지고 야당 의원 몇 명을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거나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정지 작업을 한 다음에 계엄을 선포하면 국회에서 해제 결의를 못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그렇게 거대 야당인데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계엄을 선포해? 좀 미친놈 아닌가?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야 어떻게 해서든지 국힘당은 절대 못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4명이 일조로 들어가서 몇 놈 끄집어내면 150명 안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산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일에 가담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을 내란 특검은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원내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추경호. 그리고 조지현. 조지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진 보면 아실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이유가 또 다른 게 하나 있기는 하지요. 자, 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조지현이에요. 맨 앞에 보였던 의원이 조지현 의원인데 그때 원내 부대표였죠? 네, 왜냐하면 되게 요직을 거쳤고요. 나이도 상당히 어린데 박근혜 때 이 정치 입문을 해서 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이제 경력이 있는 찐윤 이 정치인으로 분류가 되죠. 그리고 그날 왜 지금 참고인인데 압수수색을 당했냐라고 하면요. 참고인이 그냥 압수수색 잘 당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성 참고인들이 압수수색 당하는 거예요. 원래 참고인을 압수수색할 수는 있습니까? 할 수는 있죠. 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종전부터 김용현 씨랑 통화를 했다라는 보도는 나왔었어요. 계엄에 주무부처 장관이 2개가 있습니다. 2부처가 있어요. 행안부랑 또 국방부인데 김용현 전 장관이랑 통화를 했는데 그때도 뭐라 그랬냐. 뭐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얘기했다. 계엄의 당일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봤더니 계엄의 5시간 전으로부터 김용현 씨랑 통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맥락에서 통화를 합니까? 김용현이 조지현 의원이랑 통화한 뒤에는 누구랑 통화를 합니까? 이상민 장관이랑 통화를 합니다.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들,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제 기능을 실행 분배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추론이 가능한 거죠. 조지현 의원한테는 왜 했을까? 국회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는 포스트 역할을 할 텐데 그러면 계엄 해제까지도 염두에 둔 방해하려는 그런 시도가 저는 계엄 전부터 있었다. 이 계엄이 궁극적으로 실패해서 그렇지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친위 쿠데타는요 실패한 그런 전력도 없어요. 다른 국가들 보더라도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연동해가지고 이 쿠데타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데 그걸 무릅쓰고 권력자가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엄중한 사안이었는지 이거 그냥 얼렁뚱땅 정치 공세라고 하면서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사안입니다. 조지현은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요. 그 다음날 김 전 장관 그러니까 김용현이죠.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이거를 취소한 데 대해서 양해를 구했다. 먼저 전화를 걸었는데 안 됐고 다음에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다. 억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글을 올렸어요. 하하. 그래요? 그랬다고? 그럼 왜 이상민한테는 또 전화를 한 거예요? 조지현은요. 보수 형님 TV님 이름도 지연 딜레이 지연 둑바오님 조지현을 조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김건희도 지가 뇌물 받았다고 털어놨더군요. 조지현 언제까지 저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아니 뭐 권성동 의원도 뭐 지금까지 뭐 본인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결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저거는 이제 본인들의 그냥 주장일 뿐인 것이고 결국에는 이제 수사 들어가 보면 다 밝혀질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지현 의원이 뭐 해명하는 것까지야 뭐 자기 살려고 하는 거니까 큰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조지현 의원 같은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지금 이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국민의힘을 사유화를 했거든요. 그 사유화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당대표를 만든다. 뭐 통일교표를 갖고 오든 뭘 갖고 오든 당대표를 내가 찍는 사람 당선시킨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 못 나가게 만든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주진우 임종득, 조지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윤석열의 패밀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패밀리 안에서 사실은 이제 범죄 공동체인데 그 범죄 공동체 안에서 하수인들을 갖다가 공천 때 심어놓은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조지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지현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조지현이라는 사람이 그동안에 윤석열, 김건희와 대통령실에서 가졌던 그 관계성에 제가 비춰봤을 때는 이 내란에 대해서 몰랐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그렇다면 그 계엄의 밤에 당일에 내란을 일으켰던 당시에 윤석열의 2인자격인 김용현과 저렇게 통화를 나눴다라는 것은 주요 임무 수행자로서 조지현 의원이 당 내에서 역할을 하라는 어떤 명령을 하달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검이 좀 멀지 않아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대가리가 돌아버려서 다 밑에가 돌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방금 속보가 떴는데 야 윤석열이 참 대단하네. 윤석열이 변호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더 이상 군인들과 군에 대한 탄압을 멈춰달라.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내게 묻고 군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멈추고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기를 바란다. 계엄에 참여했던 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다. 이건 또 무슨 개소리래요? 뭐 자기가 독립운동했습니까? 아니요. 정확하게 본인이 한 행동은요.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들이댄 거예요. 총탄까지 국회로 반입했다는 게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군을 본인이 지금 마음이 미어진다는 군을 이런 불법에 끼어들게 한 가담하게 한 주동자가 누굽니까? 내란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수레가 누굽니까? 윤석열 씨 자신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공소 취소하라 마라 얘기할 자격이 있나요? 본인이 피고인인데 본인이 내란의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 그런 혐의를 받는 이런 그건데 그러면 성공하면 어땠을 겁니까? 그럼 성공했으면 치하했겠네요. 그런데 실패했으니까 이 부분이 감당이 안 됩니까? 본인이 이 부분을 책임 못 지니까 마음이 무거운가요? 그러면 재판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재판정에 나와서
다 내 잘못이라고 지금이라도 시인하면 됩니다. 비겁하게 공적인 절차에서는 몸을 딱 숨기고 함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추악하게 버티면서 본인이 구인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또 체포영장 별도 발부된 효력에 따라서 당연하게 강제 인치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버티면서 뒤로 변호인 통해서 마치 독립운동하다 실패한 것처럼 용서해줘라, 공소 취소해라.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일단은 군 탄압이 아니에요. 군인들이 그 불법 계엄에 가담했기 때문에 지금 책임을 묻고 있으니까 탄압 아니고요. 모든 책임은 나에게 물어달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왜 그러면은 속옷만 입고 그 배를 땅바닥에 대가지고 왜 안 나옵니까? 체포영장 집행도 방해하고 하는 거는 책임을 자기에게 물어달라는 말과 또 배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장난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자식이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자는요, 지금 또 그런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번에 대장 7명 다 쳐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군이 제대로 잡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지가 생각해 봤을 때, 야, 대장 7명이나 날라갔어. 그러면은 불만들이 엄청 나겠지.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줄대서 뭐 했던 사람들도 지금 막 덜덜덜 떨리겠지. 지금 군이 약간 내부적으로 동요가 있지 않겠어? 이럴 때 내가 이렇게 탁 군을 걱정하는 척 이야기하면은 뭔가 군이 또 갈라지지 않을까? 이제는 지금 갈라치경으로 이런 것을 꺼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행보는 강교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분수령마다 분기점마다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저는 정치적 의도가 없다라고 정말 마음이 아파서 이렇다고 보기는 어렵고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같은 맥락에서 내가 지금 이 메시지를 이 시점에 군을 향해 던졌을 때 내가 얻게 되는 정치적 반사이익이 있을 거라는 판단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의 의도는 결국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다라는 게 저 입장문에서도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인제 와서 모든 책임 나에게 물어달라는 식의 진심과도 배치되는 말장난을 통해서 또 국민들에게 한번 정치적인 뒤집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건데 안 통합니다. 네, 안 통합니다. 진짜 생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양아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뭐 지금 와서 마치 지금 군을 누가 이렇게 망가뜨렸는데요. 대한민국 군인이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검찰 망치고 그것도 부족해서 충암고 출신 갔다가 주요 보직에 다 앉혀놓고 그놈들을 이용해서 내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보려고 했던 놈이 누굽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군이 입은 상처, 자존심 떨어진 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마치 기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는 제일로 참 그 욕지거리가 나오고 막 그 욕지기가 나오는 게 구치소에서 뭐 성경책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 보고 있었다고 아이고. 그 성경책 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성경 많이 읽어봤거든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거부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법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성경은 읽으면서 세상법을 안 지키는 저 모순. 참 정말 하나님도 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 이후로 국민들이 아주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재판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래도 이제 특검이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내란 특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제 특검법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통과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본회의까지 통과가 되면 특검법 기간도 연장되고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 특검이 같이 발동이 돼서 돌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모든 수사 원칙은요. A를 수사하다가 이거 B라는 혐의가 드러나면 같이 수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구마 줄거리. 원래는 김예성이란 집사 이름은 특검법이 발의될 땐 있지도 않았어요. 고구마 줄거리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딱 끊는 건 정의가 아닙니다. 근데 인력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한을 연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인력도 더 보강을 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마침표를 찍도록 그리고 이제 특검이 공소유지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개정의 수순이었고 또 이 부분을 정확히 분별해야 되는데 수사에 대해서 다 함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왜냐하면 각자 도생을 하는 선택을 한 피해자들도 있지만 두려워서 아직도 윤석열의 서슬퍼런 그런 부분이 심리적 압박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하면 무조건 양형에 이거는 그냥 임의가 아니라 그냥 재량이 아니라 감경해 주는 걸로 또 이렇게 넣는 논의까지 같이 논의 중입니다.
하여튼 근데 의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돌아서 다 돌았나 봐요. 송원석 어제 뭐 회의에서 뭐 이야기하는데 그거 들으라고 한 얘기 이제 어쩐지 욕설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조은석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곳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자택 이외에도 의원회관 사무실 그리고 원내대표 사무실과 다시 한번 조은석 특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불법적이고 무도한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헌법과 법률에 의한 개인의 권리마저도 무참히 짓밟게 되는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비공개하겠습니다. 새끼들 진짜 돌았네 새끼들. 이 새끼들 진짜 돌았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땡땡을 두 번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마이크 꺼졌다고 생각하고 이제 본심을 다 드러내는 거죠. 근데 송원석이라는 사람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저분이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조인트도 까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좀 국민들을 상대로 폭력적인 발언과 폭력적인 행동이 상당히 우려시되는 인물이다. 과거 행적을 봤을 때는. 그래서 참 어처구니가 없고요. 결국 송원석 같은 사람 저렇게 뭐 저항을 하더라도 저는 뭐 특검이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임무를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내란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지금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근데 송원석은 조심해야 됩니다. 욕만 하는 게 아니라 물리력도 쓰는 사람이라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